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의 전영관 교수입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 암 환자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보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운동은 다니엘 운동, 그 다니엘 운동 중에 상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포함해서 만든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강의는 일단 유방암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 그런 연구 결과물들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암 발생률 1위는 유방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들이 좀 특이한 것이 젊은 유방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40대 유방암 환자 발병률이 가장 많은데 이러한 현상들은 최근 들어 더 두드러집니다. 근데 유방암 환자들이 젊어서 이렇게 발생률이 높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좀 특이한 현상인데요. 옆에 그림에서 보시듯이 미국에서는 유방암 환자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60대, 70대 올라갈수록 계속 발병률이 증가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40, 50대 이후에 멈춤, 그러니까 이게 플래토 되어지는데 우리나라는 40, 50대에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젊은 유방암 환자들이 많고 그것은 육아 그리고 직장으로서의 복귀가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 이것이 조기 발견되어지게 되면 5년 생존율이 95%가 넘을 정도로 매우 뛰어난 그런 치료 효과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2기 또는 3기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재발률이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방암 환자들의 치료는 크게 4가지가 되어지는데 수술 치료, 항암 화학 치료, 방사선 치료, 그리고 호르몬 치료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수술한 환자들이 대부분이 겪는 것들이 상지 기능 장애입니다. 그리고 유방암 환자들의 48.6%는 1개 이상의 어깨 기능 장애를 경험하고 대부분이 뻣뻣함이라든가 관절 가동 범위, 그리고 감각 이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림프절 제거와 함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 어깨 관절 움직임이 좀 제한이 되거나 이 가슴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분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런 유방암 수술로 말미암아 감소되어진 근력은 2.5년 장기간이 지나도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항암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항암 치료 받을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피로, 그리고 불면증, 호흡곤란, 그리고 우울 등을 호소하시고 이런 항암 치료 중에 표적 치료제로 개발되어진 트랜스투즈맙 같은 경우에는 심장 독성을 유발해서 이런 이 하트 페일리어라든가 그리고 이젝션 프랙션이 감소할 위험이 2배 그리고 심부전이 생길 확률이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유방암 환자분들이 또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어지는데 호르몬 치료를 받을 경우에 당뇨병 발병의 위험을 무려 이 4배 이상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중에서 아로마타이즈 인히비터 치료를 받는 경우에 반 이상이 근육이라든가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아로마타이즈 인히비터를 실제 5년에서 10년까지 복용하시는데 그때 그런 관절이나 근육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유방암 환자들 중에서 73.8%는 수술 이후 11개월간 최소 1개 이상의 동반 질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가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인데 실제 이런 항암 치료라든가 표적 치료를 경험하면서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어지는데 근육량의 감소, 그 중에서 근감소증이 생기게 되어지면 이런 재발 위험이, 사망 위험이 41%가 증가하게 되어지고 근육이 감소할 뿐만이 아니라 지방이 늘어나는 sarcopenic obesity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망 위험을 89%, 그리고 당뇨병의 원인이 되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경우에 사망 위험이 63%까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 같은 경우는 상지 기능 장애를 개선시킬 수 있고 수면, 불안, 우울, 피로를 개선시키고 심장 기능 저하를 그리고 체력 저하를 역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면 당뇨병 위험이 감소하고 비만이 감소하고 그리고 근골격 그리고 근육과 관절의 통증 역시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일주일에 3일 정도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정도 걷기 정도의 운동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방암 사망률을 50% 그리고 재발률을 43% 낮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를 좀 더 종합해 봤을 때에도 유방암 진단 후 신체활동 참여는 사망률을 48%까지 낮추고 부작용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런 운동으로 인한 부작용은 안 좋은 부작용이 아니라 부가적인 작용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암의 재발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의 예방이 되어지고 관절 통증이 개선되어지고 우울이 개선되어지고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증가하는 것이 그런 신체활동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표적 치료제로 개발되어져서 이런 HER2 리셉터가 있으신 분들에게 표적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트랜스투즈umab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을 33%까지 낮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약 같은 경우는 심장 독성 부작용이 있을 뿐더러 한 번 맞는데 300만 원이 소요되어지는데 총 18회를 맞아야 거의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그런 치료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약과 비교해서 운동의 효과 전혀 약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운동을 얼마나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실제로 충분한 양의 신체 활동을 하고 있는 유방암 환자는 전체 환자의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0% 이상의 환자들은 운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동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방암 환자들을 위해서 운동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까? 그 중에 하나가 수술의 종류인데 실제 부분절제와 전절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촌 세브란스의 유방외과와 함께 지난 한 7년간 우리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환으로 우리 세브란스에서 수술하는 장면들을 함께 가서 저희들이 견학한 적이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전절제 같은 경우에 실제로 상당 부분의 유방의 상당 부분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근육과 그리고 애과 림프절을 제거할 경우에는 근막까지 상당 부분 이 손상이 되어지고 회복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와 반면으로 부분절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아주 조금만 떼어내고 근육은 전혀 건들지 아니하기 때문에 똑같은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수술의 종류에 따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실제로 이 수술을 하게 될 때 어떤 부분을 수술을 받는가 그리고 그때마다 손상되어지는 근육의 범위가 매우 다른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듯이 실제 전절제하고 애가 림프절까지 제거한 경우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손상이 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때 운동을 시킨다면 더 주의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는 이런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봤는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부분절제하고 애가 림프절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 어깨를 옆으로 드는 동작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드는 동작에서 이 수술 범위가 작을수록 관절 가동 범위에 주는 영향이 미비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근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술을 받았는가와 상관없이 근력이 감소하고 감소되어진 근력이 한 달이 지나도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수술 받은 팔이 근력이 감소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수술 받지 않은 팔이 근력이 같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시사점은 수술 받지 않은 팔을 사용하지 않아서
같이 근력이 감소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운동을 해줬다면 저는 근력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연구를 저희가 인원수를 늘려서 6개월까지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6개월이 지났을 때 관절 가동 범위는 약 80에서 90% 정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데 근력은 60%만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적은 부위, 그러니까 부분 절제를 하고 에가림프절을 제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에 보시듯이 모두 감소폭,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감소폭은 거의 똑같은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수술받지 않은 팔에서도 역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하면 어떻을까요? 저희가 실제로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6개월 동안 운동을 시키고 한 그룹은 그렇지 않았을 때에 실제 환자들의 상태를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이런 운동 프로그램은 수술 다음 날부터 배혈관을 뺄 때까지 1단계, 배혈관을 빼고 통증이 남아있을 때가 2단계,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가 80% 정도 회복되어졌을 때 3단계, 관절 가동 범위가 100% 회복이 되어졌을 때 4단계. 이 기준에 맞춰서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을 만들고, 그것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저희 환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관절 가동 범위가 6개월까지 확인했을 때 물론 운동하신 그룹에서 훨씬 더 회복이 빨라지는 것을 여기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근력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다시피 수술을 받고 불과 2주 만에 운동을 하신 그룹에서 100%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는 100%가 아니라 오히려 160%, 170%까지 개선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운동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회복 정도가 70에서 80 또는 60에서 80 사이 정도까지만 회복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운동할 경우에 자기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할 경우에 환자들의 회복이 수술 전보다 오히려 더 빨리 회복되어진다는 놀라운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운동을 할 경우에 저렇게 회복되어지는지 몇 가지, 그리고 유방암 환자들은 어떠한 어려움들을 주로 겪고 있는지 조금 저희들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텐트의 모양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텐트가 우리의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골격이 있고, 그리고 근육과 근막들로 이 근육이 연결되어져 있고 뼈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깨가 좀 앞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고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일들의 대부분이 앞을 바라보고 또는 밑을 바라보고 컴퓨터를 작업을 하거나 핸드폰을 바라보거나 하기에 우리 모두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그렇게 되어질 경우에 마치 텐트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특히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쪽을 수술한 경우에 수술 부위를 가리고 싶은 마음에 어깨를 이렇게 자기 가슴을 감추는 동작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견갑골, 이 날개뼈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고 허리가 같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어깨를 드는 이 동작의 어려움을 겪는 이런 숄더 임핀지먼트 신드롬을 경험하게 되고 50경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이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물건을 들 때 이렇게 드는 동작으로 인해서 승모근이 짧아지고 한쪽 어깨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어진 분들을 임상에서 흔히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빨간색 표시가 있는 부분들이 견봉인데, 이게 뒤에 날개뼈가 앞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근육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게 3개의 근육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하나가 이두박근의 긴, 그리고 바이셉스 롱 헤드가 연결되어져 있고, 코라코 브레이킬리어스가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소흉근,
pectoralis minor가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팔과 가슴이 짧아지게 되어지게 되면 저절로 뒤에 있는 견갑이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게 되고 앞으로 나오질 경우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저 subacromion space라고 얘기하는 어깨 부분에 공간이 좁아져서 이렇게 들 때에 여기 근육이 찝히게 되어지는 그래서 shoulder impingement syndrome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뭉친 근육은 풀어주고 약한 근육은 강화시켜주는 건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딱 차렷하고 섰을 때 어깨가 말려 들어가신 분들의 증상들이 대부분 손이 앞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손등이 앞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반대로 손등이 아니라 손바닥이 앞을 보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거를 뒤로 가슴을 펴주면서 뒤로 드는 Y자 스트레칭에 하게 되어질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이두박근과 코라코 브레이킬리어스라든가 그리고 이 팩토럴리스 마이너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어지면서 복근이 같이 스트레칭이 되어지게 됩니다. 복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골반에서 시작해서 갈비뼈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 복근이 짧아진 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Y자 스트레칭을 해서 이 몸의 앞에 전면부를 전반적으로 스트레칭 해주게 되어지면 어깨가 펴지게 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이 말려 들어간 부분들이 펴지게 되어지는 그런 좋은 스트레칭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아까 견갑골이 앞으로 말려 들어간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이거를 견갑골을 다시 뒤로 붙여주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 보이는 롬보이드 해서 능형근이라고 얘기하는 근육과 하부 승모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능형근과 하부 승모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엄지로 벽짓기입니다.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쭉 들어 올리는데 손등으로 들어 올리게 되어지면 아까 여기 subacromion space가 좁아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에 찝히는 그래서 어깨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들어주시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는데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게 하면서 쭉 해서 벽을 찍어주게 됩니다. 엄지로. 네. 자, 이런 동작을 하게 되어질 경우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하부 승모근 운동이 되어지게 되고 능형근 운동이 되어지게 되고 삼각근 중에서는 델토이드에서는 뒤쪽 후면 삼각근 운동이 되게 해서 앞으로 말려 들어간 어깨가 이렇게 펴지는 동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운동 동작입니다. 또 하나 여기 보시면 나비 자세라고 하는데 이 나비 자세 같은 경우에도 귀에다가 손을 갖다 대어주고 팔꿈치가 뒤로 쭉 향하게 할 때 그냥 팔꿈치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가슴을 쭉 펴주면서 팔꿈치를 뒤로 쭉 최대한 보내서 벽을 기대고 한다면 벽을 닿게끔 해주는 이 나비 자세의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후면 삼각근과 그리고 능형근의 운동이 되어져서 뒤로 이렇게 앞으로 말려 들어온 견갑골을 뒤로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간단한 운동인데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뒤에 견갑골을 붙여주는 겁니다. 날개뼈를 붙여주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동작이 견갑골을 붙여주는 동작이 되어지고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견갑골을 뒤에 붙이는 동작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뭐 운동이 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우리 견갑을 뒤에서 붙여줄 수 있는 능형근 운동에 매우 좋은 그런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런 상체의 문제들을 대부분 모아놓은 것들을 상체 교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가슴이 뭉쳐 있는 거, 그리고 목 뒤가 뭉쳐져 있는 거, 그리고 능형근하고 하부 승모근이 약해져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목의 근육이 약해져 있는 거, 이런 상태가 상체 교차 증후군이 되어져서 이렇게 된 거북목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거북목 증상은 대부분 어깨 문제를 초래하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운동들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운동들은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운동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체는 어떨까요? 네, 하체 역시 하체 교차 증후군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복근은 약하고 그리고 엉덩이도 약하고
그리고 허리 뒤쪽은 뭉쳐 있고 허벅지 앞쪽 근육도 뭉쳐 있는 상태. 요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하체 교차 증후군이 되어지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팔이 부러져서 팔에 기부스를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한 달 동안 기부스를 하고 기부스를 풀게 되어지면 팔이 펴질까요? 네. 팔이 안 펴지죠. 근육이 짧아져서 그렇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루 종일 이러고 앉아 있다고 했을 때 앉아 있다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면 짧아 있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 제 골반을 앞으로 당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게 하체 교차 증후군 증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척추 그림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누구나 척추가 어느 정도는 저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롤도시스 또는 전방 골반 경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저거는 원래 어느 정도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기울어져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허리 요통의 원인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과도한 전방 골반 경사는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개선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 간단하죠. 이 허벅지 앞쪽을 풀어주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 네, 여러분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발을 잡고 앞을 이렇게 당겨주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어지는 이런 스트레칭이라거나 또는 약해진 근육, 이 중에서도 특히 복횡근, 많은 분들이 복근하면 복직근 해서 왕자가 새겨지는 초콜릿 복근만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 허리에 훨씬 더 중요한 근육은 복횡근입니다. 복횡근의 기능은 compress the abdomen, 배에다가 원래 힘을 주는, 그게 이 복횡근의 기능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 허리 밑에 공간이 생기는, 아까 여기가 말씀드린 전방 골반 경사가 생길 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가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허리가 이렇게 뜨게 되어지는데 그 뜬 공간에 손을 넣고 손을 누르는 동작, 배에다가 힘을 주는 동작, 자, 이런 동작을 해줄 때 복횡근 운동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배에다 힘을 주는 운동이라던가 또는 배에다 힘을 주고 상체를 끌어올렸다가 내렸다가 배에다 힘을 빼주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복부 전체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 역시 매우 좋은 운동이고, 약해진 근육 중에서 또 하나가 이런 엉덩이 근육인데 엉덩이를 강화시켜 주는 가장 좋은 운동은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스쿼트 운동입니다. 이 스쿼트 운동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온전히 끝까지 앉아주는 풀 스쿼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운동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완전히 앉아주는 스쿼트가 힘들 경우에는 의자에 앉는 해프 스쿼트, 그래서 의자를 놓고 반만 앉았다가 일어나는 식의 그런 스쿼트를 해주는 게 좋은데, 이럴 때는 앉는 동작을 천천히 앉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에 앉아서 하나에 일어나는, 자, 이런 식으로 의자를 이용해서 스쿼트를 하실 경우에 무릎에 부담이 덜 되고, 무릎이 많이 아프셔서 무릎에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앉아서 한 다리를 쭉 펴서 발끝이 여러분을 향하게 하면서 허벅지에 힘을 주는 그런 등척성 운동을 먼저 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준 다음에 스쿼트 동작이라든가 해프 스쿼트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엉덩이를 강화시켜주는 운동 중에 또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브릿지 운동인데, 이렇게 브릿지 운동을 해줄 경우에 엉덩이 쪽과 허벅지 뒤쪽 근육이 강화되어져서 좋은데,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브릿지 동작이 익숙해지고 충분히 가능해지면 한 발을 드는, 그림처럼 한 발을 드는 동작을 해줄 때 예를 들면 중등근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골반 저근이 같이 활성화되어져서 요실금 또는 변실금 치료 운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브릿지 운동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또 약해서 뭉치는 근육 중에 하나가 이런 이 허리 뒤쪽 근육들, 우리가 얘기하는 척추 기립근들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다니엘 운동의 첫 번째 동작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엎드려 쭉 기도 자세라고 하는 이렇게 상체를 펴주는 이마를 바닥에 대면서 해주는 이런 동작을 해주면 허리 뒤쪽 근육들,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는 근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우리 상지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또는 상지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 어깨가 아프시고 또는 관절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서 치료가 다 종료되어져서 어느 정도 상지를 쓸 수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골반이라든가 또는 하지를 강화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운동도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 운동들을 여러분 꾸준히 하셔서 이런 전반적인 관절 건강도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암의 재발을 예방하시는 그런 효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